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포 속의 시그니처 19장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9장에서 마이어 박사는 지적 설계의 반론으로 종종 제기되는 관찰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꽤 많은 지적 설계에 대한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가 관찰이 불가능한 존재를 원용하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이어 박사는 진화론을 비롯한 다른 많은 과학 분야에서도 관찰이 불가능한 사건이나 존재를 원용함으로써 관찰이 가능한 결과를 설명한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비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마이어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딩캐넨에 대한 대우에 관한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에 대한 비판자들이 지적 설계에 대한 두 번째로 흔한 분류적인 주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생물학과에서 캐년이 생물학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조치된 후 캐년의 동료 중 일부는 지적 설계론이 관찰 불가능한 존재,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 지성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론은 과학이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캐년의 동료들은 과학이론은 관찰 가능한 존재만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것이다. 캐년이 이러한 관례를 벗어난 이론을 논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주장한 이론도 그 자신도 생물학 수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립과학교육센터의 유진 스캇과 같이 생물학과의 조치를 옹호했던 다른 사람들은 유사한 논리적 근거를 사용하였다. 그녀는 당신은 전능한 신적 존재를 실험관 속에 넣거나 실험관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 설계로는 과학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1년 전 내가 루즈를 만났던 남감리교 대학에서의 학술회의에서 나도 지적 설계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였었다. 거기에서 분자 생물학자인 프레드 그린넬은 어떤 것이 측정할 수 없거나 셀 수 없거나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적 설계는 과학적 개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지적 설계에 대한 이런 비판자들에 따르면 설계 지성의 관찰 불가능한 특성은 실증적 조사를 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지적 설계가 비과학적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것인가? 관찰 불가능한 존재를 원용하는 것이 그 이론을 비과학적이라고 정의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관찰 불가능한 시성을 내가 상정하는 것이 지적 설계에 대한 내 주장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다. 만일 과학자들과 모든 관련자들이 자신의 이론에서 관찰 가능한 존재만을 상정할 수 있는 체제를 과학이라고 정의한다면 분명 지적 설계로는 과학적 이론으로서 자격이 없게 될 것이다. 지적 설계의 옹호자들은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DNA 속에 있는 디지털 정보로부터 설계 지성을 추론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정의는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진화론을 포함한 다른 많은 과학 이론들도 정의상 비과학적이 되게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많은 과학 이론들은 관찰될 수 없는 존재, 원인, 사건들을 추론하거나 가정한다. 과학 진화론은 어떻게 현대의 세포가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시나리오의 일부로서 과거의 사건들을 원용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이상 그 사건들은 분명 오늘날에는 관찰할 수 없다. 다윈주의 생물학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많은 창조적 과정들이 너무 느려서 현재는 관찰할 수 없으며 화석 기록에 남겨지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을 비판자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반증 불가능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추론되는 그들의 주장을 오랫동안 옹호해왔다. 더욱이 생물의 많은 과도기적 중간체의 형태들, 즉 유명한 다윈의 진화계통 나무의 마디로 표시되는 형태들의 존재도 관찰할 수 없다. 대신에 관찰 불가능한 과도기적 생물의 형태는 다윈이 설명한 것처럼 관찰 가능한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관찰 가능한 생물의 세포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찰 불가능한 지적 설계라는 과거 활동을 상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윈주의의 과도기 형태, 신다윈주의의 돌연변이 사건,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단속 평형설에서의 신속한 가지 형성 사건, 설계 지성의 과거 활동, 그 어느 것도 직접 관찰할 수 없다. 직접 관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각 이론들은 동등하다.
따라서 관찰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지적 설계도 생물학적 기원에 관한 다른 어떤 이론도 과학적 이론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나 반대 측면을 생각해보자. 만일 관찰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과학이 관찰 가능한 자연계를 조사하는 체계로 정의되지만 관찰 가능한 존재를 인용하여 경험적 관찰을 반드시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학을 이렇게 보다 유연하게 정의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그렇다. 과학 이론들에서 상정된 많은 존재와 사건들은 실제로 또는 때때로는 원칙적으로도 직접 관찰될 수 없다. 그 대신 과학자들은 관찰 가능한 사건, 증거 또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찰 불가능한 존재를 추론해야만 한다. 물리적 힘, 전자기장 또는 중력장, 원자, 쿼크, 과거의 사건, 지표면 밑에 지질의 특징, 생체 분자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은 관찰 가능한 증거로부터 추론되는 관찰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유럽의 과학자들은 2008년에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 밑에 있는 강입자 충돌기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초대형 입자 가속기는 찾기 힘든 힉스 보존을 포함한 다양한 소립자를 물리학자들이 찾아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자들 중 그 어느 것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그 대신 물리학자들은 그것들이 남긴 에너지 신호, 흔적, 붕괴 생성물에 의하여 그것을 탐지한다.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은 관찰 불가능한 존재와 사건을 그것이 미친 효과에서 탐지한다. 그들은 종종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들과 사건들은 일상적으로 과학 이론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그와 달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한 사건 또는 증거와 설명을 해주는 사건 또는 실체를 혼동한다. 증거는 과학적 조사에서 거의 언제나 어느 정도 관찰 가능하며 설명을 해주는 사건 또는 실체는 흔히 관찰할 수 없다. 과학이론에서 관찰 불가능한 실체들의 존재는 분류적 기준을 사용하여 지적 설계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실격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야기한다. 많은 이론들, 과학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이론들은 관찰 불가능한 실체들을 상정한다. 그렇다면 유물론적 생물학적 기원 이론을 포함한 다른 과학적 이론들이 관찰 불가능한 실체 또는 사건을 관찰 가능한 증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형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학적인 것으로 자격이 있다면 지적 설계로는 왜 그렇지 못하겠는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